지금부터라도. 어, 함수의 아규먼트로 리스트나 혹은 리스트나 딕셔너리와 같은 그런 객체를 전달할 때 언패킹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와 같은 것들은 별표 한 개를 써서 가변 길이 인수로, 그 다음에 딕셔너리와 같은 것들은 별표를 두 개를 써서 가변 길이이면서도 키워드 아규먼트로 키밸류 키밸류 이런 형식으로 전달하는 문법을 언패킹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려고 하냐면, 자, GPT functions로 갈게요. GPT functions로. 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게 딕셔너리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딕셔너리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딕셔너리는 키는 문자열이고요. 키는 문자열이고,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밸류는 함수 호출 결과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함수 호출 결과가 아니라 함수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호출하기 이전에 호출할 수 있는 함수 객체 자체를 밸류로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예요. 이거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def. def. 뭐 함수를 실행하다 뭐 이렇게 할까요? 뭐 execute function 이렇게 쓸까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펑션 이름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args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기를 선언할 때 별표를 쓰지도 않았고 별표 두 개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값 하나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값을 하나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숫자를 줘도 되고 문자열을 줘도 되고 아니면 리스트를 줘도 되고 아니면 딕셔너리를 줘도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런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는 그 fn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함수를 찾아서 아그스를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어, 전달하고 어, 실행한 결과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때 아그스는 딕셔너리라고 가정할 거예요. 아그스는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딕셔너리 한 개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뭐 에러 체크를 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에러 체크를 더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냥 에러 체크 없이 그냥 바로 할게요. 리턴. 리턴한다라는 얘기죠. 자, 위쪽에서 우리가 만든 펑션 리스트에서 키값 fn name.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여기서 요것도 할까요? fn name은 문자열 타입. 문자열 타입.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문자열을 키로 주면 정확한 키 이름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로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얘는 value를 찾는 거잖아요. value를 찾는 거니까 뭐가 돼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함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함수는 호출할 수 있죠. 호출하는 거는 소괄호를 써주는 게 함수 호출이죠. 이 함수한테 뭘 넘기겠다? 언패킹해서 아그스를 넘기겠다. 이게 언패킹 문법이에요. 딕셔너리가 온다라고 가정한다고 했죠. 여기는 무조건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패킹이기 때문에 이 아그스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키가 파라미터 이름, 그 다음에 아그스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밸류가 실제 아규먼트가 되는 식으로 호출한다라는 그런 의미.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그 딕셔너리에 키 밸류가 한 개가 있으면 그 키 밸류 아규먼트 전달되는 게 하나가 생기는 거고, 딕셔너리에 그 키 밸류 아이템이 두 개가 있으면 파라미터 아그 이렇게 두 개의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얘를 왜 만들었느냐? 얘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음, 정말 한 줄짜리 그런 함수죠. 한 줄짜리 함수죠. 자, 메인에서 이거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요 프린트 요거 남겨두고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음, 자, 프린트를 하는데 결과값을 프린트 하겠다는 얘기죠. execute function을 할 거예요. execute function 이렇게. 자, 문자열로 함수 이름을 줍니다. get current time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아규먼트로는 무엇을 주냐면 딕셔너리를 줘요. 딕셔너리 우리 어떻게 만들었냐면 타임 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 서울 이렇게. 그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으로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그 함수한테는 이런 딕셔너리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복잡하면 이거 이렇게 쓸까요? 여기를 어, resul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rint result 이렇게 쓸까요? 자, 바로 위에서 만든 execute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어,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넘겨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줘요. 키 밸류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를 주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게 되면 이 문자열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요. 그죠? 맞습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가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여기 펑션 네임이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요. 아, 이거 왜 안 바뀌지? 네. 여기 딕셔너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딕셔너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딕셔너리는 아그스로 가는 거죠. 아그스로. 이해되십니까? 어. 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니까, 자, 이름을 가지고서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찾게 되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함수겠죠. 하나의 함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 호출이란 뜻이죠. 함수 호출인데 이 딕셔너리를 언패킹해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딕셔너리를 언패킹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딕셔너리가 어떻게 된다? 타임존이 파라미터 이름, 그 다음에 아시아,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아규먼트 이렇게 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뭘 주는 거예요? 현재 시간을 주는 거 아니었나요? 그죠? 그래서 이 얘를 출력을 해보면 실행해보면 네. 이런 문자열이 리턴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아규먼트 두 개짜리가 뭐가 있었냐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히스토리? 요거 하나 출력해 볼까요? 요거. 자, 이거를 해보면 요 밑에다가 해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리절트 execute function execute function 함수 이름이 함수를 실행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자, 문자열로 넘길 거예요. 뭐라고 넘길 거냐면 get, 야후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 그 다음에 히스토리. 이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딕셔너리를 주는데, 자, 이 야후 파이낸스 히스토리를 출력하려면 티커가 있어야 되고 피리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개의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죠. 두 개의 아규먼트를 언패킹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즉,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티커가 먼저 오든, 뭐 피리어드가 먼저 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 이번에는 애플로 해볼까요? 애플. 그 다음에 피리어드. 여기도 여기는 이번에는 5일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리절트를 출력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절트 출력한 건 이거예요. 날짜, 그 다음에 시작가, 최고가, 최저가, 그 다음에 종가, 그 다음에 여기 볼륨이니까 거래량,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아, 이런 것들. 배당금인가? 네. 그 다음에 배당금, 주식 분할? 아, 아마 그런 의미라고 하던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자열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함수가 제대로 실행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이 편의 메서드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편의 메서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어,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문자열과 딕셔너리만 주면 알아서 함수를 찾아서 호출할 수 있는 편의 메서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언패킹을 그 문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함수들마다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이름이나 함수들마다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들이 다 다른데 이거를 공통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어떤 껍데기, 어, 일관된 어떤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껍데기를 제공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패킹이라고 하는 거를 문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딕셔너리만 주면 실제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 딕셔너리가 언패킹돼서 파라미터는 아규먼트 이런 형식으로 호출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되게 이거를 만든 이유가 우리 어제 만들었던 코드를 보시면은요. 어제 만들었던 코드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함수를 함수를 찾아요. 어. 이름이 같은 함수를 찾아요. 그죠? 어. 이름이 같은 함수를 찾아서 그 그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때 아규먼트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딕셔너리 값을 까가지고. 여기서는 딕셔너리의 키 값으로 밸류를 찾아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도구 호출로 제공하는 함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여기 이 안쪽에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A라고 하는 함수일 때는 뭐 아규먼트를 하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엘리프 B라고 하는 함수일 때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C라고 하는 함수일 때는 아규먼트를 세 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들마다 호출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코드가 엄청나게 우리가 툴로 제공하는 함수 목록만큼 이 부분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귀찮아서 지금 껍데기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 GPT가 우리한테 도구 목록을 딱 넘겨주면 그 도구 목록 가지고서 그냥 바로 도구 목록에는 함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 함수 이름으로 함수를 직접 찾아서 그냥 바로 호출해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 메서드를 만든 거예요. 편의 메서드. 그러니까 이때 이런 문법을 쓰면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언패킹이라고 하는 문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 밑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네,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함수가 추가가 되면 도구 호출에서 사용할 함수들이 추가가 되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에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딕셔너리에다가 추가된 함수를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바뀔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펑션 콜링을 이용한 거를 시간과 주식 가격과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그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이 GPT Functions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하면 자, 그래서 어제 했었던 펑션 콜링 2번을 펑션 콜링 3번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연습하는 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랩 6번에서 펑션 콜링 3번이라고 할게요. 파이썬 파일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하실 일은 여러분들께 시간을 먼저 좀 드릴게요. 여기서.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가 펑션 콜링 2번에서 했었던 일들을 해주시면 돼요. 펑션 콜링 2번에서 했었던 일들을 펑션 콜링 3번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펑션 콜링 2번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함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함수들을 다 모아놨죠. 임포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포트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from src 그다음에 let 6번 그다음에 get functions에서 import 전부. 이 별표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듈에서 그러니까 즉 이 파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변수나 함수 이름들을 다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메인 만들까요? def 메인 일단은 패스. 그 다음에 if name이 메인이면 메인을 호출하겠다. 대부분의 코드는 여기 메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tools.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tools라고 하는 variable, 변수를 가져올 수가 있죠. tools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src, 랩 6번, GPT functions에 tools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맞아요? 자, 그리고 함수도 get, current time,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들 보세요.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이미 우리는 4개가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죠. F, 펑션이에요. 그죠? 전부 다 어디에 있는 패키지는 src 랩 6번 패키지 밑에 GPT functions라고 하는 파일, 그 모듈 밑에 이런 함수들이 있다. 바로 호출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execute, execute function. 자, 이것도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임포트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GPT functions 밑에 있는
GPT functions의 모듈 밑에 있는 모든 이름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얘는 GPT functions, functions 모듈은 그냥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 또는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T 모듈의 모든 이름들, 모든 변수라든가 함수 이름들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이름들만 가지고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직접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예를 참고로 해서 이제 얘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필요가 없고 이런 함수는 있어도 될 것 같고요. 메인 부분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메인 부분. 뭐 초기 메시지는 필요하겠죠. 자, 도구 목록 정의. 이 코드는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3번에는 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이건 필요 없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인풋까지 끝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필요 없는 코드. 3번으로 갈 때는 얘가 필요가 없는 코드가 되겠죠. 어. 핵심적인 부분 여기죠. 무한루프 안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거를 메시지에다 추가한다. 그 다음에 GPT 요청 보낸다. 그 다음에 응답이 왔으면 메시지를 꺼낸다. 툴콜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코드가 아마 거의 동일하게 작성이 되실 수 있으실 거고 오히려 2번에서 했었던 것보다 더 쉽게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가 2번에서 했었던 기능들을 3번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